글로벌 금리의 벤치마크로 여겨지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서면서 위험 자산에 일제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급락 이후 반등하긴 했지만요. 이 금리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시장이 가장 주시하는 미국 국채 금리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국채금리 2년물은 4.08%, 10년물은 4.6%, 30년물은 5.12%에서 움직이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4%, 4.5%, 5%를 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벤치마크 금리라고 여기는데요. 이가 4.5%를 넘어설 경우 빅테크들을 비롯한 성장주 자본 조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고 또 증시에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을까요? 먼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WTI, 브렌트유의 상승이 안겨주는 부담은 이제 생활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인 PCE가 지난 3월 전년 대비 3.5%까지 오르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금리 인상 확률은 일주일 전만 해도 14%에 불과했는데요. 이제는 51%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메리츠 증권이 오늘 낸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동전쟁 이후 각국 10년 국채금리 상승폭이 미국은 65.6bp, 영국은 94bp, 일본은 59.7bp, 우리나라는 77.5bp 오른 걸로 집계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연준 인사들도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스턴 연은 총재 수전 콜린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고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공포를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오늘 국내 증시에 치명적이었을까요? 특히 코스닥 바이오가 강하게 밀린 이유는 바로 금리 민감도 때문입니다. 바이오 업종은 대부분 현재 실적보단 미래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임상 성공이나 FDA 승인 기술 수출 기대감 같은 이런 미래적인 요인들로 움직이는 건데요.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10년 뒤 벌돈의 현재 가치가 확 줄어드는 건데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 바이오주들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유전자 치료, 비만 치료제, 줄기세포, 바이오시밀러 관련주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제는 3.12% 하락했고요. 코오롱도 이어서 코오롱 티슈진 2.87%, 삼천당제약은 3.74%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6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에이빌바이오는 5%대, 리가킨바이오는 15%대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아직 공포가 과도하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아직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린 것은 아닐 뿐더러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던 것에 비해 금리 상승 우려가 확산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지금 시장은 혹시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미리 반영된 단계, 즉 선반영 단계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들은 이번 조정을 유동성 장세 속 금리 쇼크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최근 랠리 장세 속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도 금리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국제유가, 미국 PCE, 물가 흐름, 그리고 연준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잘 주시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국채금리 상승과 바이오주 타격 우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